네, 줌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발음하시느라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라인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홍소연 본부장님, 그 다음에 조세리 국장님, 또 아까 이렇게 또 몇 분, 윤수연 본부장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라인에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저는 이제 2023년에 이제 본부장 승급하면서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고요. 네, 김고은 본부장님 또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네, 이쪽 라인에서 워낙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뭐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전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PT를 좀 공유하고 네, 할게 혹시 제가 호스트가 되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나, 안 네, 나왔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임남경입니다. 네, 이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강의를 요즘에 좀 몇 번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골프장에서 네,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쪽 사람들 잘 안 만나는데 오늘 유일하게 만나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오늘 또 마침 그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또 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또 그 얘기를 했죠. 와, 내가 그 골프장에서 어떻게 일했나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라면 정말 못 돌아갈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정말 열정을 다하면서 저의 30대를 불태웠던 곳입니다. 20대 후반부터.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나름 능력 있다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또 연봉도 꽤 높게 받았어요. 하지만 직장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호기롭게 이제 제가 사표를 던지고 제 경력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골프장에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해주고 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에서 또 들어와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은 중국에 있는 골프장들하고 한국 골프장 연계해서 같이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바빴어요. 진짜 바쁘고 업계에 좀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면 이 업계가 좁다 보니까 임남경이 사표 던지고 나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대박이 났더라. 떼돈을 번다더라. 이제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는 제가 3년 만에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돈 버는 일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는,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막 하던 중에 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네. 늦둥이 새 아들의 엄마가 돼요. 2017년 5월에 저희 여기 막내를 네, 제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큰아이와 막내는 띠동갑. 네, 12살 차이예요. 제가 이때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계획했던 것도 전혀 아니고 네, 제가 무슨 뭐 딸을 달려고 했냐?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면서 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야 비로소 조금 현실 점검이란 걸 하고, 약간 두려움 같은 걸 느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약간 어떤 주의였냐면, 그냥 근자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내가 열심히 하고 어디서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43살에 늦둥이 새 아이의 엄마가 된 나의 현실은 실직자. 그렇잖아요. 사업에서 망한 실직자.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아들의 엄마. 그런데 지금 나의 현재는 어떤가? 라고 봤을 때, 와, 제가 진짜 암담하고, 그때 처음으로, 아,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굉장히 두려움을 좀 느꼈어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진짜 잘 키우고 싶었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은 진짜 많았어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상황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서 첫 번째로 다짐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거는 아, 내가 겪었던 결핍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시스템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스템 소득을 알아보고 네, 공부도 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괜찮은 게 없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돈 없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찾아왔던 게 애터미였어요. 네, 애터미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제 저에게 전달해진 스폰서는 누구시냐면요. 김미아 총장님 아마 유명하시죠. 그래서 김미아 총장님이 저랑 이제 평상시에 되게 제가 믿고 따르던 선배 언니였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저한테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일단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아주 평범한 뭐 영업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인맥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소비만 했고 그런데 소비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도 좋았고 성분도 좋았고 그다음에 돈도 주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사실은 관리를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 나쁘 뭐 또 그냥 뭐 부담스럽지 않게 툭툭 던지고 애터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기다마 듣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시스템 소득을 샀던 중에 이제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 정도 소득이 됐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진짜 깜짝 놀라서 애터미를 이제 그제서야 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알아보는 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알아볼 때 저희 아이가 유모차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물어봤죠. 유모차 끌고 가도 돼요?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모차에 우유 싣고, 기저귀 싣고 가가지고 정말 왜 그 센터에는 뭐 수유실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뭐 하면서 제가 두 달을 열심히 알아봤고, 네, 알아보고 제가 이제 사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업을 결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일단 제품을 써보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엄청 이렇게 달려든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인맥이 진짜 없어요. 제 강의 때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전 4명, 4명 가입하고 시작했다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인맥도 없었고 영업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서 진짜 말을 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제품을 애용했는데 뭘 했냐? 일단 코어 제품. 애터미에서 제일 중요한 제품이 뭐냐? 해모임이다. 오케이, 그럼 제가 해모임을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해모임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졸리기만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3, 4개월 먹으면서 이제 비염도 고쳐지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둘째 아이도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좀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전 제품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세미나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나름 열심히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름 열심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전달도 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뭔가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형제 라인에 이제 저랑 좀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약간 선의의 경쟁자? 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근데 그 친구는 엄청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 물어봅니다. 저 왜 그럴까요? 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세미나 열심히 참석해야지. 저 나름 열심히, 나름이죠.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였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한 5시쯤 일어나요. 왜요? 저 막내 어린이집에서 픽업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제가 온전히 진짜 세미나에 조인이 되면서 온전히 조인이 되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애터미를 결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온전히 세미나 속에서 이게 조금 더 확신이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몰입을 했고,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업을 결심하고 나서 8개월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웠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는 진짜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오토 판매사였어요. 일단 제가 판매사를 그때 이제 2018년 10월에 제가 첫 판매사를 도전을 하는데, 그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첫 판매사로부터 3번 연속 판매사를 간 사람은 꼭 성공을 한다는 거야. 3파스 연속.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외쳐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저는 3달 연속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죠? 우리 홍수연 본부장님도 그 얘기 맨날 하시던데. 제가 3번을 딱 가고 나니까 와, 첫 번째는 갔어요. 어떻게 잘 갔습니다. 두 번째도 갔어요. 세 번째는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억지로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딱 한 달만 쉬겠습니다. 했더니 스폰서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한 파스를 딱 쳤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쉬는 보름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고 뭔가 내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토 판매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계획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퐁당퐁당이죠. 무조건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경영을 합니다. 한 달을 보름은 판매사를 안 가는 보름은 기본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60대 60 주급은 받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름은 판매사를 열심히 가고 근데 그때 제 위치가 어땠냐면요 저희 아까 김미연 총장님이 저를 사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좀 위쪽에 저를 달았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래 내려와서 할래 근데 제가 이 순간을 매번 곱씹거든요 오늘도 곱씹었어요 난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좀 후회돼요. 네. 지금, 근데 어쨌든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내려가서 했고요. 그리고 제 위에는 스폰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미아 총장님과 제 사이에는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김미아 총장님 그때 국장님이셨거든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줄 사업이라며, 나의 일이라며, 그래서 그냥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스폰서들은 다 분당에 있었고, 저 혼자 이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줄을 그냥 열심히 했어요.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 줄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판매사 갈 때 내가 이번에 얼마큼 PB를 했나? 근데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계산해봐야 소용이 없어. 네, 그래서 계산 집어치우고 그냥 매일, 그냥 왼쪽 PB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맞추고 왼쪽 부족하면 넣고 오른쪽 부족하면 넣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혼자 판 짜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판을 짰어요. 30대에서 판을 짜가지고 판 짜는 방법 배워가지고 제가 스폰서들한테 보냅니다. 저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그냥 보내요. 왜냐면 참고하라고.
이렇게 PB 올라올 거라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같은 파트너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미아 총장님이 밑불을 질러주셨죠. 잘 몰랐어요. 그게 밑불인지. 그냥 PB 올라오면, 우와,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추고 막 하고, 매일매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PB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제가 이천이 고향도 아니에요. 진짜 이천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천에 아는 사람들은 저희 큰애 자모 3명. 네. 1학년 때 만난 자모 3명이 다였어요. 그 다음에 저희 시누이. 네, 근데 이 사람들 인맥 잡고 그냥 제가 소개받으면서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 아직 혹시 오토 판매사 아직 못 가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제 파트너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오토 판매사 빨리 가셔야 된다.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 진짜 되거든요. 이때가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하죠. 소비자가 있어야 가죠. 사람이 있어야 가죠. 그런데 아시죠? 판매사는 왜 가요? 소비자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파트너 만들려고 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달리면요, 소비자가 생기고요, 파트너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아침에 무조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뭘 했냐? 그냥 온통 애터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처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처럼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저는 스스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이 집에서 한 8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요, 엄청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 출근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때 아이들이랑 같이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나가. 뭐 집안은 개판이든 말든 그냥 우리가 회사를 내가 9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그냥 두잖아요. 청소 안 돼 있어도 그냥 두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집은 개판 5분 전이 되든 말든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갈 데는 없어. 갈 데는 없는데 그냥 나갔어요. 차를 타고 나갔고, 그래서 제가 이때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백만갑이죠. 인맥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분당에서 스폰서님이 같이 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한 세 번째인가? 이 이제 스폰서님이 오늘 급한 일이 있대.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스폰서한테 의존하면 내 스케줄이 스폰서 때문에 꼬이겠다. 아,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하자.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스폰서님께 전화를 합니다. 근데 스폰서님,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저 혼자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제가 안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그냥 혼자 했어요.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내가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뭘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할까? 아, 아이를 안고, 업고, 아기띠 하고, 아,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세대수가 꽤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치약 칠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전단지를 현관문에 붙이는 걸 한 거예요. 이게 그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눈에 띄게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에 지금 조그맣게 제가 쓴 거예요. 손글씨. 형광 포스트잇에. 그래서 뭐라고 썼냐, 그냥 나 애터미 사업자다, 애터미 제품 좋고 싸니까 치약 칫솔 하나라도 주문하면 무조건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아기띠 하고 그냥 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위에서부터 붙이고 현관문 누가 나오면은 막 후다닥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소비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치약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비자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판매사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처음에 치약을 팔았지만 나중에는 해모임도 들어가고 화장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선크림 하나, 8,000원짜리 선크림 하나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크림 당연히, 그 다음에 저희 앱솔루트랑 이브닝 케어 싸들고 갔어요. 가서 선크림 드리면서, 우리 화장품 너무 좋은데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근데 마사지 해본 적 없어요. 진짜 어설퍼요. 그런데 그냥 눕혀놓고 막 했어.
했더니 그분이 화장품 쓰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때 미쳐 있었죠. 나는 오토 판매사를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PB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나갔고, 무조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저에 있어서 뭐 어떤 걸림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또 잘했던 거는 퇴근이 6시잖아요. 저는 퇴근이 6시였거든요. 제가 정한 퇴근이. 그러면, 진짜 어떤 날은 집에 가고 싶은 날이 진짜 많아요. 5시인데 집에 갈까? 오늘은 뭐 주문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들다. 그런 날 많잖아요. 거절도 많고. 너무 힘들다. 그냥 퇴근할까? 조퇴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잘했던 거는 저와의 약속.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진짜 가고 싶은데, 그냥 6시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내가 그냥 리플렛 10장만 무조건 돌리고 가자. 그래서 차문을 열고 딱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차장에서 딱 나갔는데 어떤 멋있게 생긴 중년 여성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 애터미 하는데 애터미 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애터미가 뭔가요? 이거 화장품도 있고요. 건강식품도 있고, 내가 마침 아이크림이 필요한데, 그러세요? 근데 저희 집이 여기에요. 제가 아이크림 갖고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아이크림은 없었어요. 제 차에. 없었지만 저는 뭐요? 앱솔루트와 이브닝 케어 세트를 또 들고 갑니다. 올라가서 손바닥에, 손등에 테스트를 막 해드렸어요. 그리고 빌려드리고. 아이크림 너무 좋은데 일단 이거 써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판소리 선생님이었어요. 이천에. 그분이 지금까지도 저의 소비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맨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냥 퇴근했으면 이 귀한 소비자를 놓쳤을 뻔 했죠. 네, 거기서 소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기로 한 것들을 계속 했던 거. 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오토 판매사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2019년 9월에 오토 판매사 세미나에 초청이 돼요. 너무너무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치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기대하고 엄청 예쁘게 차려입고 딱 갔는데 그때가 어디였냐면요. 세종 그 콜마비에니치 거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오토 판매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발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였어? 그래서 좀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목표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였냐면 그때 너무 국장이 너무 커 보였어요. 왜냐면 저를 또 리크루팅했던 김미아 총장님이 국장님이셨잖아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아마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총장님은 진짜 나랑 너무 멀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해. 근데 왠지 국장은 되게 멋있잖아. 그래서 빨리 너무 국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제가 국장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제가 팀장도 했습니다. 근데 팀장 오토범에서 가는 중에 저희 김미아 총장님이 본부장 갈 때, 본부장 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무조건 저는 갑니다. 제일 꼴찌였잖아요. 제일 꼴찌인데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난 그만두겠다. 네. 해서 제가 그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팀장도 어떻게 갔냐면요. 사실 제가 파트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그런데 제가 좀 파트너 좀 늦게 나왔거든요. 딱 한 명 있는데 그냥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가겠다. 나는 5월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5월인데 전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는데 기적같이 3월에 제가 파트너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강의 속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100만갑 통해서 나온 저의 왼쪽에 첫 번째 파트너 분이셨고 그때 아모레 하고 계셨고 공방을 오픈 중이셨던 그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저의 첫 파트너로 나오셨는데 명단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앉은 자리에서 300명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기적같이 나오셔가지고 네 나오신 지 2달 만에 저랑 같이 판매사를
네, 가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거를 저는 정말 몸소 계속 느끼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때는 개부도가 완성이 되었냐? 아니었어요.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 승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동그라미를 그렸던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 속에 이 사람인가 넣어보고 아닌가 지우고 이 사람인가 넣어보고 아닌가 지우고 근데 제가 이때는 진짜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조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제가 언제였냐면 21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누가 아무도 저희 스폰서님들이 승급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무모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뭔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다 했더니 스폰서님들이 네가 어떻게 가냐 힘들다. 그냥 계획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날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2시간을 꼼짝을 않고 제가 딱 앉아서 내가 이제부터 국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PB 계산을 쭉 해봐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팀장님들 딱 그려보고 나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PB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을 못하겠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PB를 할 수 있을까? 를 앉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때까지 제가 백만갑을 통해서 소비자를 계속 관리했잖아요. 오토 판매사를 혼자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저에게 소비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명단을 쫙 쓰고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뭘 전달할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홍소연 그러면 해모임 한 세트 플러스 뭐뭐뭐해서 이분한테 20만 PB 뽑을 수 있겠다. 자, 이분한테 30만 PB 뽑을 수 있겠다. 이분한테 뭐 뽑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앉은 자리에서 쭉 명단을 써가지고 PB 계산을 해보니까요. 남는 거예요. 갈 수 있겠다. 물론 이분들이 다 사줬을 때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스폰서님께 갑니다. 제가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스폰서님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저의 파트너분들이 같이 본인들의 또 몫을 해줘야 됐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기꺼이 가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서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저희 파트너분 중에 지금 국장님이신데,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70대 지금은 이제 중반이 되셔서, 중반 되셨을 거예요. 도대체 나이를 알 수가 없어. 나이를 계속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근데 언니 그때 어떻게 팀장을 그렇게 가셨어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좀 아프신 상태로 애터미를 만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되게 건강해지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사업을 망해서 이제, 그러고 계셨던 분인데, 톡방에서 눈을 뜨면 임난경이 맨날 아기도 어린데 어딘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와, 난 얘도 움직이는데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나가게 되고 일어나서 나가게 되고 얘는 꼭 성공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옆에서 무조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갈 때도 그분이 같이 네, 가주셨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나를 늘 보고 있잖아요. 제가 뭐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목표를 했지만 파트너들은 다 보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가주셨고, 근데 이분이 그때 사실 도전할 때 3일 만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못 가나 보다. 교통사고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난 못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분이요. 어떻게요? 전화로 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고두고 기억나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맘먹으면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일했고 제가 그때 많이 외쳤던 얘기는 뭐냐?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는 거지. 일요일이 어딨어? 토요일이 어딨어? 근데 그때 우리 애기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3살인가? 4살인가? 4살인가 보다.
네,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고, 우리 큰애가 맨날 기저귀 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큰애가 매일매일 밥 차려주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그래서 저희 큰애가 어쩐지 대학생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애틋하고 감사한데요. 어쨌든 진짜 미쳐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소비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라인 미팅도 제가 계속 하고, 저희 집 오픈해서 제품 클래스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한다? 그럼 다 해봤어요. 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2020년 10월에 이제 국장 승급을 합니다. 자, 국장에 딱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국장 가고 어땠냐면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네. 왜 눈물이 났냐면 같이 가준 파트너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되게 묵직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들과 같이 이제 진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 길을 갈 때 내가 같이 뛰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팀장님을 불러내서 추어탕 한 그릇 사 먹은 거? 네, 눈물의 추어탕을 둘이 울면서 막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장을 승급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겼죠. 네, 뭐였을까요? 리더스 클럽 입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배지가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더스 배지만 보면 저 배지를 너무 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리더스 클럽 막 이렇게 무대에 등단하잖아요. 저기를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그때 김고은 본부장님 저보다 이제 당연히 리더스에 먼저 입성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조찬이라고 안 보여.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어? 그럼 조찬이래. 그 조찬이 뭔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너무 리더스 클럽 입성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거는 제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집중 몰입했던 첫 번째 순간은 국장 갈 때였고, 그때는 진짜 소비자 분들 만나가지고 저 국장 갑니다. 저 국장 갑니다. 그래서 전단지도 그때 만들었어요. 저 국장 갑니다. 타이틀이었어요, 그게. 저 국장 갑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제 나름대로 프로모션. 저는 그때 이제 직급수당, 후원수당을 제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프로모션을 나름대로 건 거예요. 뭐 해모임 하나 더 주는 거, 뭐 더 주는 거. 근데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 파트너들은요, 본인들이 승급할 때 그 전단지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타이틀은 저 국장 갑니다. 저 팀장 갑니다. 이거예요. 그냥 대놓고 소비자들한테. 그거 너무 근데 먹혀요. 되게 먹혀요. 먹히고. 그래서 이제 막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갔냐, 성공했냐, 너무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성장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네, 본부장 갈 때까지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본부장만 가는 게 아니라 리더스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리더스 갈 수 있는 캐파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어느 날 앉아서 엑셀 작업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남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엄청나게 숫자에 민감하냐, 뭐 엄청나게 진짜 뭐 계산적이냐 하는데 사실 저는 수포자예요. 진짜 숫자와 멀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는 특화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6개월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7월에 갔으니까 2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3, 4. 그래서 이제 2월 상반기는 국장을 가야 되고 뭐 몇 급을 몇 번 맞아야 되고 이거를 막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요. 계산을 쫙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리더스 갈 거니까 같이 뛰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뭘 했냐면 그 전년도에 전년도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나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만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뭐세요? 내년 목표와 3년 뒤의 목표를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그럼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년 뒤의 목표는 뭐예요? 하면요. 하나같이 오토 판매사요.
웃기죠? 자, 근데 3년 뒤 목표는 뭘까요? 리더스야. 너무 웃기죠? 왜 짠 듯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룹은 어떠신가요? 저희 파트너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렇구나, 옳다구나, 잘 걸렸다. 자,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얘기해주고 3년 뒤를 가기 위해서 내년에 직급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도전해 볼 수 있겠냐. 다들 다 예스. 이제 연말이니까 다 이제 막 열정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제가 6개월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미친 듯이 달려서 한 파스가 끝나면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하면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 형제 라인에서 본부장님 한 분이 본부장을 2번 유지했는데 리더스에 못 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홍수영 본부장님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100만 원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판매사를 가면 안 됐다고 그래서 엄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계산해 가면서 제가 어쨌든 6개월을 미친 듯이 달렸고, 그래서 그때 뭐 정말 제가 그때 차를 뽑았는데 한 4만 킬로인가 탄 거예요. 1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도 이만큼은 안 나온다면서. 뭐 전국에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 파트너들이 열정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면은 같이 프로젝트, 뭐 이건 무슨 칫솔 프로젝트야, 뭐 우리 백만가 프로젝트 같이 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한눈 못 팔게 계속해서.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요, 강력한 팀워크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적은 인원으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리더스에 입성을 하고 네, 자랑스럽게 배지를 딱 받고 너무너무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달렸으니까 어떻게? 자, 숨 고르게 하자. 다지게 하자.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다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계속 달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그 다지기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근데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떡해요. 이제 우리 여기 사업자분들이니까 사실은 저랑 같이 또 제가 본부장 갈 때 같이 갔던 국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팜에서 갔던 분들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그만두셨어요. 네.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내가 무리하게 간 게 문제였을까? 근데 무리하게 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빨리 간 게 문제였을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그렇게 갔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애터미는요, 쉬지 않고 가야 돼요. 쉬지 않고. 쉬면 안 돼. 그걸 너무 느꼈어요. 쉬지 말았어야 된다. 내가 그들과 함께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아직 목표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다시 뛰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숨고르기 한 게 문제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고 네, 여기 이제 승급 여행을 갔어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놓냐면요. 저희 남편이요. 제가 이제 애터미 시작했을 때 찬성했을까요? 네. 반대는 안 했지만요. 근데 제가 이제 미치니까 반대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그때 저희 애가 이제 애가 셋이 되니까 저녁에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녁에 미팅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애들만 놓고 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이 갓난 애를 어떻게 애들한테 맡기고 나가냐. 네가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석세스 가면 또 늦게 오잖아요. 도대체 정말 나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 이혼하자. 뭐 어느 날 막 불러내요. 잠깐 밖으로 나와.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이혼하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맨날 얘기했어요. 좋다.
이혼하는데 지금은 안 돼. 나 너무 바쁘다. 내가 지금 이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나중에 나 일단 세미나 좀 갔다 올게. 막 그러니까 근데 아시죠? 설 미치면 안 돼요. 완벽하게 미치면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엄청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여기 승급 여행 가서 스피치 하잖아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어요. 고생했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성공하면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어쨌든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제가 승급하고 지금 이제 2년이 넘었죠. 2023년 7월. 네, 제가 이제 승급하고 이제 리더스에 딱 들어가고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본사에 뭐 제 이제 매거진에 실린대요. 네, 여러분 9월호 매거진에 그래서 본사랑 인터뷰하는데 질문하시는 거 로얄은 언제 가세요? 그래서 제가 내후년이요? 아, 왜 이렇게 로얄은 늦게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다음 직급을 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리더스까지 가고 제가 이제 본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소중한 파트너들도 잃어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계속 달렸어야 된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들의 목표였을까? 근데 제가 그림도 다 그려줬던 것 같아요. 다 국장 가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이제 그림 다 그려준 거예요. 자, 국장님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팀장님은 자, 국장. 자, 이분 팀장 보내고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근데 물론 그들은 저에 대한 이제 믿음도 있었지만 과연 그들의 그림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각자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함께할 리더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제 산하에 근데 리더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제가 좀 두 분의 또 리더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첫 번째 리더분은 이분이에요. 터키 분. 여기에 계신 분인데 그냥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속에서 반드시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돼요. 정말 일면식도 없던 분이고 지금 보시면 2024년 11월 18일 저희는 줌으로 처음 만났어요. 줌으로 처음 만났고 그 전까지는 뭐 카톡 주고받고 막 하다가 그래서 진짜 이분이 터키의 에스키쉐히르라는 도시에 사시거든요.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도시에 이분이 다행히도 저는 참 운이 좋게 한국 분이세요. 네, 그래서 터키에 이민 가신 분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랑 이제 만났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뭐냐, 완전 리더감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분도 알아보는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길었고, 뭐, 나름 진짜 깐깐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 이런 질문까지 하지? 막 싶을 정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막 속으로 제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하지만, 친절하게 또 알려드렸죠. 그랬는데, 이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 혼자, 이제 불도저처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하시고 제품 투자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날라가서 그냥 스킨케어 한번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첫 스킨케어에 오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이 한국에 3월 달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4월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라고 묻길래 저희가 스킨케어를 할 건데 스킨케어 할 그룹만 모아주세요. 했더니 첫 스킨케어에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한식당을 하세요. 한국 식당. 근데 여기에서는 핫플. 네.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한식당인데 이분이 본인의 그 고객들한테 나름 선별하신 거래요. 다 얘기하지 않고 선별하셔가지고 한국 화장품 체험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연다. 진짜 기발하지 않으세요? 그냥 세미나다. 한국 화장품 세미나인데 초대합니다. 초대장도 본인이 다 만들고 본인이 다 그걸 기획해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희가 해드린 거는 그냥 이브닝 케어 앱솔루트 체험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업하겠다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생기고 여기 분 지금 이분이 본인의 이제 의상까지 다 생각하신 거예요.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고 네 제가 얘기하고
통역해주고. 네, 그래서 멋지게 첫 스킨케어를 잘 마치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분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스킨케어를 하세요. 그래서 원래 월요일만 문을 닫았었는데 이틀을 문을 닫고 월요일은 애터미 데이 스킨케어 하시고, 네, 화요일도 이제 본인 식당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리더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리더는 이 친구예요. 지금 제 산하의 정읍센터를 오픈했거든요. 언제 했냐면 6월 14일에 오픈식을 했어요. 토요일 날. 여기 많은 분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 사업자들도 있는데요. 이날 소비자가 오픈식에 50명이 오셨어요. 네, 센터 오픈식에 소비자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저희 김매출님도 깜짝 놀라서 산하에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센터 오픈식에 이렇게 소비자가 온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이쁘게 생겼죠. 아가씨예요, 아가씨. 아가씨인데 원래는 잠실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정읍에 살고. 근데 어땠냐면 이제 우리 소연아 이거 좀 하자 그러면 네. 네,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치가 없었어요, 솔직히. 기대치가 없었는데 여기 엄마가 정읍에서 뚜껑이 날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미친 듯이 백만갑을 하고 다니니까 거기서 소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정읍을 같이 이 친구한테 못 맡기겠고 제가 이제 몇 번을 갔죠. 몇 번을 가서 이제 소비자 그룹이 좀 생기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야 장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랑방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 이 친구가 잘했던 거는 그래요. 바로 잠실집을 정리하고 정읍에 내려가서 사랑방을 오픈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갔죠. 갔더니 처음부터 사람이 많았니? 아니에요. 제가 한 3번 갔는데 3번 다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자, 이러면 저는 이제 여기 못 옵니다. 제가 2명을 만나러 올 수는 없잖아요. 자, 다음 주부터 인원이 늘어